MTA가 교통혼잡세의 최종 세부사항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일반 차량은 교통혼잡세로 $15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프랙시스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대항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 종료를 10여 분 앞두고 하마스가 인질 10명의 명단을 보내오며 극적으로 휴전이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국세청이 탈로 추적 요원을 대거 고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합니다. 뉴욕 락커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를 앞두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뉴욕시경과 일부 시위대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며 시위대 7명이 뉴욕시경에 체포됐습니다. 브롱스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용의자가 피해 가정의 19세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대마초 합법화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 각지에서 불법 대마초 농장을 운영하는 중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빠르면 내년 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혼잡세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MTA가 교통혼잡세의 최종 세부 사항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일반 차량은 교통혼잡세로 $15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통혼잡세는 일반 차량과 상업용 차량의 비용이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업용 트럭은 크기에 따라 $24부터 $36가 예상되며 택시 탑승객은 추가로 $1.25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차량의 경우 추가로 $2.5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의 경우 통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들은 교통혼잡세에서 면제되며 일반 버스의 경우 $24에서 $36까지로 비용이 책정됐습니다. 교통혼잡세는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야간에는 비용이 75%가량 낮아집니다. 톨비를 내야 하는 퀸즈 미드타운 터널과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을 이용한 차량의 경우 낮 시간대 교통혼잡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5, 오토바이는 $2.5, 소형 트럭과 시외 또는 전세버스는 $12, 대형 트럭과 관광버스 등은 $20를 지불하게 됩니다. 정부기관 차량과 응급 이송 차량, 장애인 이송 차량은 교통혼잡세에서 면제됩니다. 교통혼잡세는 특정 시간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추가로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정책으로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교통혼잡세가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MTA 이사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고 이후 60일간의 검토 기간과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며 이사회는 최종 승인 전 세부 사항들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MTA는 $150억 의 채권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매년 $10억 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에서 교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자격을 일부 완화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선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프랙시스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교사 자격 발급 기준의 예외 조항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프랙시스 등 관련 시험 점수가 없는 지원자더라도 학위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면 대안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격으로 공립, 차터, 장애인 사립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정식 교사 자격을 갖게 됩니다. 프랙시스는 ETS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읽기, 쓰기, 수학 과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정부가 요구하는 SAT, ACT 등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유일한 대체 시험입니다. 새 법이 즉시 시행되면서 교사 자격의 문턱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교사단체들도 머피 주지사의 서명 직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션 스필러 뉴저지 교육연합회장은 주 전역에 교사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공인 학위를 취득한 훌륭한 지원자들이 마침내 교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이나 능력을 측정할 수 없는 일회성 시험을 근거로 이들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교육협회 측은 이번 주지사의 법안 서명에 대해
교사가 되기 위한 불필요한 큰 장벽이 해제됐다면서 공인된 학사 학위와 학생 교육 경험이 있다면 성공적이고 훌륭한 교사를 배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저지주에서 교사 자격증을 따려면 SAT와 ACT, GRE 중 한 개 시험에서 상위 3%의 성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체 시험인 프랙시스 역시 읽기 156점, 쓰기 162점, 수학 150점 등의 하한선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교사 부족 문제가 이어지자 올해 7월 은퇴한 교사들은 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등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으로 휴전이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추가 인질 석방과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휴전 장기화를 위한 추가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오전 일시 휴전 종료를 10여 분 앞두고 하마스가 일시 휴전 연장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과 어린이 인질 10명의 명단을 보내왔다며 인질 석방 절차를 계속하려는 중재국의 노력과 기존 합의 조건을 고려해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마스가 보내온 석방자 명단에는 전날 풀려난 이스라엘, 러시아 이중 국적 여성 2명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30일 추가 석방 인질은 여성 6명과 어린이 2명 등 총 8명입니다. 이들을 포함하면 지난달 7일 개전 이후 오늘까지 석방된 이스라엘 인질은 110여 명에 달합니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4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하루 10명 이상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그 3배 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는 맞교환을 매일 진행하는 조건으로 나흘간 일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휴전은 종료를 앞두고 연장에 합의하는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휴전 하루 연장에는 미국의 의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28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에 급파해 이스라엘과 함께 대규모 인질 석방 협상을 논의 중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오늘 새벽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휴전 종료 즉시 하마스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이 작전 회의를 갖고 하마스와 휴전 종료 이후 전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스라엘 육해공군은 즉각적인 전투 재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국세청이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걸쳐 탈루 추적 요원들을 3,700명 대거 고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새 온라인 세금 보고 시스템을 시범 가동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세무 행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IRS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 세무 감사를 강화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과 복잡한 파트너십의 탈루 의혹을 중점 추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IRS는 10년 동안 800억 달러나 추가 예산을 지원받게 돼 있다가 200억 달러가 줄었지만 여전히 600억 달러나 증액받고 있습니다. IRS는 일 반반씩 나눠 탈루 추적으로 세 수입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비롯한 모든 납세 행정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IRS는 인원 증원에 나서 현재 전체 직원이 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6천 명을 새로 고용해 IRS의 전화 서비스부터 개선한 바 있습니다. IRS는 지난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레비뉴 에이전트로 불리는 조사 요원들을 3,700명 증원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덜 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유층과 대기업, 복잡한 파트너십 회사들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RS는 탈루 추적을 대폭 강화하면 세금을 회피했거나 적게 낸 납세자들로부터 1년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더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RS는 다만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세무감사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S는 단속 요원을 대폭 늘려 탈루 추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내년 4월 연례 세금 보고가 마감된 직후에
납세자들이 IRS 웹사이트에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IMF, 즉 개인 마스터 파일링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IMF 개인 마스터 파일링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면 중산층 이하의 납세자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 e-파일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젯밤 뉴욕시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락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이 자리에서 폭력 시위를 이어가 뉴욕시경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뉴욕 락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를 앞두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에는 이들이 뉴욕시경의 모자를 불에 태우며 환호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자를 들고 있던 시위자가 불길에 휩싸인 경찰 모자를 땅에 집어던지자 군중이 환호하며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흔드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수백 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집결한 속에서 몇몇 시위자들은 뉴욕시경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들을 진압하려는 뉴욕시경과 시위대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명이 뉴욕시경에 체포됐습니다. 인스타그램 13만 7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위드나와 라이프타임 계정과 31만 5천 팔로워를 지닌 히든 팔레스타인 계정에서는 이번 주 초부터 가자를 위해 락펠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집결하자는 메시지가 올라오자 뉴욕시경은 이에 대비해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안전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YPD는 지난 7주간 뉴욕시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져 왔다며 앞으로도 락펠러 주변에서 집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타임스퀘어, 락펠러 센터, 공립도서관 주변 등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경찰 인력 배치를 확대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얼마 전 뉴욕시 브롱스에서 부부와 5살 남자아이가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젯밤 뉴욕시경이 일가족을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다름 아닌 사망한 일가족의 10대 아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주영 기자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어젯밤 브롱스 아파트에서 부부와 5살 난 아들을 포함해 일가족을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6일 일요일 뉴욕시 브롱스 보트헤이븐 136 스트릿에 위치한 아파트 내부에서 일가족을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 가정의 10대 아들인 19세 제이든 리베라라고 밝혔습니다. 리베라는 건물 1층 복도에서 칼에 수차례 찔린 채 사망한 그의 아버지 38세 조나단 리베라뿐 아니라 33세 어머니 케이든 리베라 그리고 5살 난 그의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는 조용한 가정이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일요일 저녁에는 집 밖에서 두 남자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페르난도 크루즈는 소리치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다며 두 남자가 싸우는 소리에 이어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고함 소리는 매우 폭력적이었으며 복도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자가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일가족을 조용하고 친절했던 가족들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이들 가족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평소에 싸우거나 다투는 가족이 아니었다며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불법 대마초 사업에도 손을 대는 중국 범죄 조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대마초 합법화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 각지에서 불법 대마초 농장을 운영하는 중국인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마약 단속국은 지난 2020년 말 이후 1,000개에 달하는 불법 대마초 농장을 단속했고 이 중 80에서 90%가 중국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 중서부 주당국이 중국 범죄 조직의 대마초 불법 재배 단속을 강화하자 중국 범죄 조직은 동부 등 단속이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해 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캐나다와 접한 동부 메인주에서 단속된 불법 대마초 농장의 경우 인근 매사추세츠주의 한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만 2천여 제곱미터 넓이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역 경찰이 발견한 것은 대마초 3,400주였습니다. 당국은 이 농장에서 허가 없이 대마초를 재배한 중국인 2명과 중국계 미국인 2명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메인주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대마초 농장이 27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메인주의 한 당국자는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후미지고 공권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장소를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대마초 사업에 손을 대는 중국 범죄 조직 문제에 대해선 미 연방정부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메인주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마약 단속국의 중국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대마초 농장 근절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출신인 케네스 그레이 뉴헤이븐 대학 교수는 중국 범죄 조직의 불법 대마초 사업에 대해 연방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생계보조비 SSI가 다음 달에는 2번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부부 기준 최대 2,700달러대 수준의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통상 매월 1일 지급되는 SSI가 다음 달에는 1일과 29일 두 차례 지급됩니다. 1일에는 평소처럼 12월분 체크가 지급되며 29일에는 2024년 1월 1일분입니다. 2024년 1월 1일이 휴일인 만큼 직전 마지막 영업일에 체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생계보조비 체크를 2번 받게 되는 만큼 지급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은 914달러 체크 2개를 받게 되며 부부 기준으로 개인당 1,371달러를 받게 됩니다. 외교부의 거목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세계 각계 인사들의 추모가 잇따랐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외교 문제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며 뛰어난 목소리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며 애도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대서양을 넘어 미국과 독일의 우정을 위한 그의 헌신은 매우 컸고 그는 항상 조국 독일과 가까이 있을 것이라며 세계가 특별한 외교관을 잃었다고 추모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키신저 전 장관의 업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펑 주미 중국 대사는 우리 국가들과 세계 모두의 커다란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연수 웨스트 프로그램이 5년 연장됐습니다. 참가 인원도 종전보다 500명 더 늘었습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양국 대학생들에게 각국에서 최장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어학연수, 인턴 취업, 여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처음 시행돼 이번이 2번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4,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지방대, 이공계 등 학생들의 고른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생활비 등은 차등 지원해 취약층의 해외 경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1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이나 한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미국인 기대 수명은 77.5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감소와 함께 심장병과 암, 살인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종별로 봤을 때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인종은 아시안으로 기대 수명이 84.5세였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지난해 1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4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별로 볼 때 자살한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4배가 많았습니다. 또 75살 이상 남성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44명에 달해 24살 미만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